디트로이트 라이언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트로이트 라이언스, 지난 정말 역사적인 그런 시즌을 보냈죠. 15승 2패를 기록을 하면서 디비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굉장히 기록을 많이 세웠어요. 처음으로 원정 전경기 무패라는, 전승이라는 그런 기록을 세우면서 디비전을 재패를 하고 1번 시드를 차지했죠. 시즌 중에 공격력이 564득점, 그리고 득실 마진이 무려 플러스 222점. 엄청난 진짜 득점을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러닝백 듀오의 놀라운 활약도 있었고, 여기에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디펜스 쪽에 진짜 주전들이 다 나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결국 실점을 리그 7위를 지켰어요. 이건 진짜 박수.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진짜 역사적인 정규 시즌을 보냈는데 플레이오프는 정말 허망했죠. 진짜 커맨더스에게 탈탈 털리면서 허망한 그런 시즌 마무리를 하게 된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였습니다. 사실 라이언스가 2021 시즌 댄 캠벨을 감독에 앉히면서 기다리던 순간이 바로 24 시즌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차근차근 리빌딩을 통해서 정말 리그 최고의 팀으로 거듭나는 이 과정은 NFL 팬들이 보기에는 정말 감동적이었을 것 같고요. 벤 존슨이 사실 2023 시즌이 끝나고 좀 팀을 떠날 수 있었지만 캠벨 그리고 고프 한 번 더 조금 슈퍼볼을 도전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고, 결과는 좀 실패로 돌아갔죠. 제라드 고프는 정규 시즌 정말 MVP에 가까운 활약을 하면서도 본인에게 이 꼬리표처럼 붙어있는 이 새가슴이라는 이름표를 이번에도 떼어내지 못하는 그런 아쉬운 결과를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오펜스 이야기를 좀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게 워낙 화려했잖아요. 워낙 화끈하고 정말 보는 재미도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벤 존슨과 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 포스 다운에서도 과감하게 공격을 시도하는 그런 전술적 유연성을 굉장히 잘 보여줬고요. 이 썰다운에서는 스크린, 드로우, 짧은 패스 등 이 짧은 거리 플레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포스 다운까지 이어나가는 그런 전략이 자주 등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대 수비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었고요. 플레이 선택의 다양성을 극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메리 깁스, 그리고 몽고메리, 이 러닝 게임을 중심으로 한 플레이 액션, 그리고 숏패스, 스크린 패스, 이런 다양한 공격 방식을 정말 많이 잘 활용을 했고요. 특히 이 아모나 세인트 브라운, 그리고 타이트엔드의 샘 라포르타, 이런 선수들에 대해서 단거리 야드를 확실하게 벌어줄 수 있는 타깃의 활용도를 정말 잘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디펜스 측면에서는 진짜 주전들이 대거 이탈했잖아요. 에이단 허치스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선수들이 이탈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강한 디펜스의 모습을 끝까지 유지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좀 많이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 좀 주전 라인베커들이 대거 이탈하는 장면도 굉장히 치명적이었죠. 근데 그 와중에 잭 캠벨이 디펜스 리더로 성장을 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이 참 감동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렉스 안젤로나 역시도 부상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복귀를 한 뒤에 수비진의 안정감을 되찾는 그런 장면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요. 미네소타와 마지막 경기에서 딱 9점만 허용하는 그런 핵심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부상과 선수 이탈로 인해서 패스 디펜스가 계속 약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고, 결국에는 이게 플레이오프에서 제이든 데니얼스에게 진짜 영혼까지 털리는 그런 현상으로 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2024 시즌 라이언스는 전술적 다양성과 공격적인 플레이콜, 그리고 위기 대응 능력에서 강점을 보인 팀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비진에서 정말 많은 부상, 그리고 패싱 디펜스의 약점이 결국 플레이오프에서 발목을 잡으면서 탈락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라고 지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2024 시즌 리캡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오프시즌 무브를 취했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른 팀들에 비해서 이 팀은 정말 뼈아픈 코치진 유출이 있었습니다. 다들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의 벤 존슨이 나왔고요.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에런 글렌은 뉴욕 제츠의 헤드코치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자리에는 존 모튼이 앉게 됐고요.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자리에는 켈빈 셰퍼드가 내부 승격을 통해서 앉게 되었습니다. 이 존 모튼 같은 경우에는 패싱 게임에 조금 더 강점이 있는 코치예요. 덴버와 뉴욕 제츠에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를 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댄 캠벨과도 인연이 굉장히 깊은 그런 인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디펜스에서는 에런 글렌이 이탈을 했죠. 그리고 기존 라인베커 코치였던 켈빈 셰퍼드가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로 승격을 하게 됐는데, 이 코치 같은 경우에는 선수 시절부터 리더십이 굉장히 좋고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굉장히 좋은 그런 코치입니다. 또한 에런 글렌이 갖고 있었던 이런 시스템의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현재 라커룸 내에서 선수단의 신뢰 역시도 확실하게 확보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 리시버 코치, 타이트엔드 코치, 디펜시브 라인 코치, 이런 여러 코치들에서 신임 코치들을 영입을 하거나 내부 이동을 통해서 코치진을 재편한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중에서 이 스코티 몽고메리라고 하는 코치는
코치는 러닝백 코치에서 와이드 리시버 코치로 이동을 하면서 어시스턴트 헤드 코치 역할을 유지를 하게 됐고요. 공격진의 어떤 연결고리를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 모튼에 대해서 조금 첨언을 해보자면은 조금 더 이 패싱 쪽에 특화가 돼 있는 이 전술을 구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패싱 게임의 다양화, 플레이 액션과 미들 패스의 활용성이 좀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기존의 강력한 러싱 게임과의 어떤 밸런스를 어떻게 잘 가져갈 것이냐, 그리고 리시버와 타이트엔드의 활용도를 얼만큼 더 증가시킬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선수단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나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있죠. 코치진 유출이 많이 가장 크긴 했지만 선수들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가드진이죠. 주전 가드였던 프랭크 랭라우가 은퇴했고요. 케빈 자이틀러가 팀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이제 2년차 6라운더 크리스티안 마오가니가 메꾸게 되고, 또 루키인 2라운더 테이트 레틀리지가 맡게 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사실 오펜스의 모든 코어 선수들은 다 그대로 지킨 상황이고요. 디펜스에서는 시즌 중반 트레이드 영입했던 자다리우스 스미스가 팀을 떠났고, 최근 2년간 6경기 출장이 전부인 이 마커스 데븐포트를 한 번 더 믿기로 했습니다. 에런 글렌의 디펜스의 좀 핵심이었던 코너백 칼튼 데이비스의 빈자리는 제츠의 코너백 DJ 리드로 메꿨고요. 12월 이제 ACL 부상으로 시즌 초반 결장이 많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엘린 맥닐의 빈자리도 이제 1라운드에서 타이릭 윌리엄스를 지명하면서 나름 인테리어 디펜시브 라인까지 보강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오펜스에서 가드진의 어떤 두 자리 교체, 그리고 에이든 허친슨의 이 반대편 엣지 자리를 제외하면 지금 모든 포지션에서 전력 누수가 하나도 없고, 지금 오히려 코치진의 유출이 선수진의 유출보다 더 많은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2025 시즌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 일단 코치부터 이야기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렇죠. 이 새로운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인 존 모튼 같은 경우에는 2022년 벤 존슨 체제 아래서 처음 도입된 이 폭발적인 공격을 발전시킨 이 시스템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기여를 했던 인사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현재 캠프의 진행 상황,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소스들 좀 종합해 봤을 때 모튼 같은 경우에는 패싱에 조금 더 비율을 높일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벤 존슨 시스템의 핵심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약간의 변화만 예상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패스 플레이의 확장입니다. 짧은 패스와 이 플레이 액션, 야드 애프터 캐치의 극대화 전략을 지속하면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디패스의 이 비중을 조금 눌리게 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이 공격 루트의 다양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제라드 거퍼 같은 경우에는 벤 존슨을 사살을 하면서 빠른 디시전 메이킹, 그리고 정확한 숏패스에서 굉장히 강점을 보였었죠. 그리고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아모라 세인트 브라운, 자미를 깁스, 이런 선수들이 있었는데, 단거리 그리고 미들존 리시버에 대한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 효율성 역시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2024 시즌에 NFL에서 최다 야드 애프터 캐치 기록을 세웠고요. 10야드 이상의 플레이, 그리고 50야드 이상의 빅플레이 모두 리그 상위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20야드 이상의 딥볼 시도가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러닝백 듀오 간의 역할 분담도 좀 더 세분화 이제 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수비가 박스로 막 집중해서 우리의 런을 틀어막으려고 하는 이런 거를 좀 분산시키고, 동시에 미들존과 사이드라인을 동시에 공략하는 이런 멀티레벨의 패싱 게임 연결성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가져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채팅창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이미슨 윌리엄스의 활약이 굉장히 돋보일 수 있죠. 또 그 부분을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대신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은퇴한 프랭크 랭나우, 그리고 타이탄즈로 떠난 케빈 자이틀러, 이런 베테랑 오펜시브 라인들이 이탈을 했잖아요. 그래서 에디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루키 테이트 레틀리지, 그리고 크리스티안 마오가니 같은 젊은 자원들이 대거 투입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보다 런 게임이 좀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패스 프로텍션, 그리고 블락킹 안정성이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모트는 좀 더 빠른 패스, 그리고 다양한 스크린, 롤아웃 플레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펜시브 라인의 부담을 분산시키는 전략을 병행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좀 재밌게 지켜볼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전통적인 풀백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 부분인데, 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오펜시브 라인의 약세와 좀 연결되는 지점이긴 해요. 라이언스는 세 번째 타이트엔드를 풀백처럼 쓰는 플레이북을 굉장히 많이 꺼내들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라이언스는 원래 이 제이슨 카빈다 이후에 전통 풀백을 안 썼어요. 그리고 카빈다가 부상을 당했을 때 임시로 라인베커였던 말콤 로드리게즈를 투입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주로 세 번째 타이트엔드를 풀백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에는 파커 헤시 그리고 쉐인 질스트라가 이 해당 역할을 수행한 바가 있죠. 그리고 현재 지금 라이언스의 뎁스를 살펴보면은 질스트라 외에 프레이전트로 키네 에버와 그리고 루키 잭 호튼 이런 후보들을 데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튼은 실제 활용을 한 데 있어서 어떤 상황 그리고 상대 수비 구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긴 한데 이 풀백 포지션 활용을 하겠다. 그리고 몇몇 선수들을 이제 트레이닝을 해서 어떤 선수를 핵심으로 쓸지에 대해서 결정하겠다라고 인터뷰를 통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참고하셔서 뎁스에 어떤 선수가 과연 살아남을 것이며 누가 풀백 역할을 대신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필드에서 플레이가 구현될 것인가 집중해서 한번 지켜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제이님 말씀대로 사실 존 모튼은 벤 존슨의 시스템을 그대로 갈 것 같아요. 그래 여기 외에도 사실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포인트는 저는 플레이 콜링 부분입니다. 실제로 벤 존슨과 존 모튼 시스템에서 좀 차이를 보일 부분은 이런 뭐 세부적인 전술도 있겠지만 결국은 플레이 콜링이지 않을까 싶어요. 존 모튼은 사실 노브 터너, 뭐 션 페이튼, 짐 하버, 존 그루덴, 빌 켈러한 뭐 굉장히 NFL에서 유명한 이 구루들과 함께 일해온 굉장히 경험이 많은 코치인데 뭐 이런 다양한 경험치, 통찰력 이런 것들은 물론 벤 존슨보다 뛰어날 수 있죠. 하지만 플레이 콜러가 되는 거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아주 짧은 순간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해야 되고요. 때로는 과감해야 되고 때로는 보수적이어야 돼요. 즉 상황에 맞게 정말 카멜론 같은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존 모튼이 이 플레이 콜링을 한 경험은 2017년 제츠에서 딱 1년밖에 없습니다. 사실 벤 존슨이 해낸 어떤 조금 굉장히 창의적이고 때로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콜링을 생각한다면 존 모튼이 과연 같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면 저는 조금은 회의적인 것 같아요. 일례로 사실 벤 존슨의 어떤 플레이 콜링에 좀 대박이었던 거 하나를 소개를 하면 이 골라인 앞에 이제 골라인 앞에서 서드앤식스 상황에서 상대의 어떤 블리츠 포메이션을 보고 거기서 굉장히 과감한 러싱을 콜하는 뭐 이런 게 있죠. 벤 존슨은 사실 벤 존슨만이 할 수 있는 콜링이 있었고 여기에서 사실 라이언스 오펜스는 굉장히 많은 수혜를 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벤 존슨만이 할 수 있는 콜링과 존 모튼이 하는 콜링은 저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펜스가 어떻게 바뀌었냐도 뭐 주목하면 재밌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제 벤 존슨과 존 모튼의 이 콜링 성향이 아무래도 다른 부분들이 차이가 날 거고 이 부분들을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 또 라이언스 오펜스를 보시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펜스는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해보고 그럼 디펜스는 어떨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언스는 에런 글렌의 지휘 아래 매우 공격적인 그런 블리츠 중심 전술을 채택해 왔죠. 뭐 바이킹스 경기를 예로 들어보면 드랍백 스냅 중에 무려 56%의 블리츠를 썼습니다. 여기에 이제 커버 제로를 섞어서 매우 강한 압박을 상대에게 주면서 동시에 쿼터백의 빠른 결정 그리고 실수를 유도를 했죠. 그러면서 샘 다널드가 탈탈 털렸죠. 여기에 더블 엣지 러셔라거나 디펜시브 라인 트위스트라거나 이런 다양한 블리츠 패키지를 활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에이단 허친스를 중심으로 프레셔를 가하고 잭 캠벨이라거나 알렉스 앤젤로니 같은 선수들이 이선에서 런을 틀어 막으면서 디펜스 전략을 주도한 것이 에런 글렌이 이끈 라이언스 디펜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후임자 켈빈 shepherd가 왔죠. 이 켈빈 shepherd 같은 경우에는 4년간 에런 글렌 밑에서 일하면서 글렌이 갖고 있었던 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코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shepherd는 자신이 이끄는 디펜스가 강한 피지컬 그리고 끈질김 요것을 정체성으로 삼고 싶다라고 계속 말해왔고요. 이것은 지난 몇 년간 상대 리시버를 수비하는 방식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피지컬한 맨커버리지 그리고 강력한 포켓 크러싱 패스러시 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는데 에런 글렌 같은 경우에 세컨더리 출신이죠. 그리고 shepherd 같은 경우에는 라인베커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베커를 위시한 프론트 세븐 중심의 어떤 시각이 좀 더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뭐 이것은 정리를 하자면 박스 내 러싱 디펜스 그리고 블리츠 설계에 있어서 라인베커의 활용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라인베커와 디펜시브 라인의 로테이션 그리고 신인과 베테랑의 조화 여기에 세컨더리 선수들의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브라이언 브랜치, 커비 조셉 이런 보로크 타입의 세이프티 여기에 추가적으로 새로 영입된 완전 존 커버리지 타입의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DJ 리드 이런 신구 조합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이제 커버리지 플레이어들의 조합이 굉장히 재미있는 디펜스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네요. 디펜스도 제이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에런 글렌이 했던 그런 같은 기조로 갈 것이다 라는 거에 동의를 하고요.
라인베커의 어떤 활용 증대를 기대해 본다고 말씀해 주셨듯이 저도 같은 부분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에런 글렌은 지난 시즌 이 4-3 베이스 패키지를 리그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코치였어요. 그만큼 라인베커가 3명이 동시에 필드에 나와 있는 스텝이 굉장히 많았고 라인베커를 잘 활용하는 코치 중에 한 명이었어요. 특히 이제 스트롱 사이드 라인베커를 순간적으로 엣지에 붙인다거나 상대의 이런 럼블락에 혼동을 주면서 이런 엣지를 붙이면서 혼동을 준다거나 혹은 뭐 디펜시브 라인맨과 라인베커 간의 어떤 갭을 익스체인지를 통해서 런블리치를 시킨다거나 뭐 이런 식의 플레이메이킹을 굉장히 자주 했었고요. 이거는 사실 에이든 허친슨의 반대편 엣지가 좀 약한 부분과 맞물려서 이번 시즌도 마찬가지로 더 자주 활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 뭐 시즌 엔딩 부상으로 3경기 출전에 그쳤던 뭐 데릭 반즈가 그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데릭 반즈는 뭐 6피트 0인치에 키는 사실 크지 않지만 240파운드가 넘는 굉장히 사이즈가 큰 선수, 벌키한 선수예요. 그래서 에런 글렌이 굉장히 용이하게 잘 써먹었던 선수인데 지난 시즌에는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이 셰퍼드가 이제 디펜시브 코디네이터가 되면서 좀 전술적으로 더 부각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요. 그 외에는 사실 이 셰퍼드라는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오펜스와 마찬가지로. 이 코치도 역시나 플레이 콜링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신예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이기 때문에 좀 불안함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공격적인 시스템에서는 그 밸런스 조절이 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공격적이라면 상대에게 공략당하기 일쑤이고요. 너무 보수적이라면 오히려 그 색을 잃기 쉽잖아요. 그래서 셰퍼드 또한 이런 에런 글렌의 콜링과 얼마나 차이가 날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펜스와 디펜스에서 좀 바뀐 플레이 콜러들에 대한 의구심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고요. 퍼포먼스 차이가 만약에 지난 시즌과 난다면 아마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4개 팀 한번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NFC 노스 시즌 예측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 시작하면서 투표를 올렸었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물어봤는데 결과는 빠밤. 야, 디트로이트 라이언스가 69%, 미네소타 바이킹스 15%, 그린베이 패커스 13%, 그리고 시카고 베어스가 4%가 나왔습니다. 정말 압도적으로 많은 분들이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우승을 예상을 해주셨는데 과연 저와 에리님은 어떤 식으로 NFC 노스 디비전을 예측을 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개합니다. 빠밤. 자,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디트로이트 라이언스, 그린베이 패커스, 미네소타 바이킹스, 시카고 베어스 순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에디님께서는 그린베이 패커스, 미네소타 바이킹스, 디트로이트 라이언스, 시카고 베어스 순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특징은 승패가 비슷비슷해요. 어떤 순위로 짰든 간에 일단 좀 약간 큰 차이가 없죠, 사실. 비슷비슷하게 뭔가 나온 그런 느낌이 강한데 에디님께서 예측해주신 순서대로 일단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베이 패커스 왜 11승 6패로 예상을 해주셨나요? 일단 작년에 그린베이 패커스가 11승 6패를 했고 올해도 저는 뭐 승수의 어떤 큰 변화 없이 11승 6패를 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확실한 오펜스 업그레이드가 있었고 심지어 지난 시즌에 러브가 초반에 다리 부상을 당하면서 시즌 내내 조금 불편한 다리를 갖고 게임을 뛰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다리 부상 없는 러브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똑같이 11승 6패 정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 그에 비해서 이거보다 더 12승 13승을 하기 어렵다라고 보는 이유는 뭐 초반에 사실 패커스 스케줄을 보면 초반에 바이위크가 있고요. 그 이외에도 뭐 험난한 일정들이 AFC 노스 팀들이 좀 많이 대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작년보다 뭐 승을 더 하거나 뭐 이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오펜스가 업그레이드 됐고 러브도 건강하게 복귀하니까 승리를 더하진 못하더라도 저는 11승 6패로 좀 현상 유지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패커스를 9승 8패로 놨죠. 근데 사실 막 어떤 전력차가 엄청 많이 크게 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작년 11승 팀 전력에 FA에서 에런 뱅크스, 네이트 옵스 등 주요 자원 보강에는 성공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라운드에 매튜 골드는 지명한 부분, 이건 분명히 스킬 포지션의 업그레이드에 성공했다라는 생각이 되고 있고 저는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그래도 공수 밸런스가 굉장히 좀 잘 갖춰준 팀 중 하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이 디비전 다른 팀들이 진짜 보강을 너무 잘했거든요. 뭐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 디비전 약세가 올해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에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AFC 일정이 진짜 까다로워요. 바이위크 위치도 너무 안 좋고. 그래서 디비전 경기에서 절반 이상 승리를 하느냐 못하느냐, 작년처럼 막 디비전 경기에서 5패 당하고 이러면은 안 될 것 같고, 이제 절반 이상 승리를 확보하는 것이 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9승 8패로 예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2위로 에드님께서는 미네소타 바이킹스를 꼽아주셨어요. 사실 지난 시즌에 바이킹스가 가장 큰 성공을 거둔 거는 이 FA에서 사온 선수들이 다 대박을 쳤죠. 그래서 FA에 대한 어떤 성과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본인들이 확실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여기에 맞는 선수들을 구하는데 굉장히 도 같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시즌에도 사실 주요 FA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트렌치에서 뭐 가드도 영입했고 센터도 영입했고 인테리어 디펜시브 라인들 다 영입했기 때문에 FA에서 늘 성공 신화를 써온 바이킹스이기 때문에 올해도 FA들이 조금 대박이 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고요. 항상 강조하지만 트렌치에 투자하는 거는 항상 옳다. 늘 옳은 결론으로 갔던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예상하고요. 뭐 작년에 다놀드가 14승 했죠. 다놀드보다는 힘들겠지만 JJ 메카시가 사실 뭐 못해도 저는 굉장히 좋은 로스터를 이미 만들어놨기 때문에 못해도 저는 10승, 11승 이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살짝 기대를 한번 살짝 볼드한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이킹스를 일단 3위로 놨습니다. 뭐 9승 8패 이제 패커스랑 거의 유사하게 갈 것 같은데 좀 약간 타이브레이커 그리고 이제 어떤 상대 승률 쪽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지 않을까. 상대의 승률이 뭐 비슷하더라도 이제 NFC 쪽에서 조금 더 이 패커스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면서 이렇게 순위를 2, 3순위로 놓긴 했는데 똑같이 이제 9승으로 예상을 해봤어요. 바이킹스는 이제 이 플로레스가 가져가는 안정감, 트렌치 포지션의 어떤 보강 등을 잘 성공했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디펜스 그리고 이제 오펜시브 라인 이 트렌치 강화를 통해서 상향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즌에 비해서 왜 이렇게 성적을 낮췄냐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쿼터백 루키 쿼터백이죠.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 선수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큰 변수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 쿼터백의 메카시에게 가해지는 부담을 덜기 위해서 런 중심의 변화를 얼만큼 가져가느냐 이게 진짜 관건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작년만큼 폭발적으로 나타나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9승 8패를 예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드님께서는 디트로이트 라이언스를 10승 7패로 예상을 해주셨어요. 저도 이제 결국은 메카시가 더 불안하냐 혹은 이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신인 플레이콜러들이 불안하냐에서 갈린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이 플레이콜러들이 조금 더 불안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경험이 많지 않은 플레이 콜링의 경험이 많지 않은 코치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의구심이 큰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어쨌든 이 디펜스 색깔이 그대로 갈 거잖아요. 에런 글렌이 했던 이 에런 글렌의 디펜스 굉장히 피지컬하고 공격적인 디펜스이다 보니까 좀 부상이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이 부상이 올해도 저는 좀 위험할 것 같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프레셔가 세고 뭔가 공격적이고 피지컬한 디펜스를 계속해서 가져간다면 조금 또 뎁스상의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있고 이런 살얼음길이 반복된다면 특히 부상 선수가 계속해서 나온다면 이 신임 디펜시브 코디네이터가 과연 괜찮을까 이런 걱정이 좀 너무 많이 들어서 아무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성적을 기록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약간 해당 부분은 말씀해주신 부분은 약간 그러니까 부상 관련해서 그러니까 플레이 운영이나 부상과 관련해서는 완벽하게 동의를 좀 하기는 어려운 게 바이킹스와 디트로이트 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리그에서 1, 2위 할 정도로 블리츠를 많이 사용하던 팀이었잖아요. 뭐 후방 전술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긴 했지만 같은 맥락이라면 사실 바이킹스에서도 부상 선수가 굉장히 좀 많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라이언스가 지난 시즌은 좀 굉장히 이례적이었다는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NFL의 어떤 역사들을 살펴봤을 때 정말 특이한 그런 통계가 집계된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이번 시즌은 지난 시즌처럼 진짜 억가 수준의 그런 부상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난 시즌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뭐 그 밖에 다른 이유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여전히 NFC 노스 디비전의 최강인 오펜시브 라인 그리고 와이드 리시버진 여기에 존 모튼이라는 신임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이 콜러가 벤 존스 시스템을 계승한다라고 공언한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에이단 허치슨의 복귀가 정말 아주 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켈빈 셰퍼드가
에런 글런이 갖고 가고 있었던 공격적인 블리츠 철학을 유지한다는 부분 역시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굳이 여기서 바꿀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린 맥닐이 이제 ACL 재활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9월 초에 복귀가 좀 불투명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지난 시즌보다 패배가 많을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작년에 디비전 1위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디비전 1위 간의 대진이 잡히기 때문에 난이도가 작년보다 분명히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같이 강해진 디비전 라이벌들, 그리고 오펜시브 콜러, 디펜시브 콜러의 교체, 이 부분은 분명히 한계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좀 패배가 많이 늘어날 것 같다. 그리고 뭐 다른 팀들을 또 마찬가지지만 이 디비전 매치가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다. 1승이 1승 이상의 가치를 갖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경기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시카고 베어스를 꼽아봤죠. 뭐 베어스는 글쎄요, 이게 기본적으로 많은 보강을 했지만 어쨌든 불안함은 여전히 있습니다. 케일럽 윌리엄스가 지난 시즌에 보여줬던 모습들을 얼마나 개선해낼 수 있느냐가 일단 1차고요. 물론 벤 존슨이랑 코치가 왔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게 사실 저희가 기대했던 것처럼 늘 100%다 이루어지지는 않으니까 그거에 대한 불안감은 확실히 있고요. 이게 참 시카고 베어스가 억울한 게 지난 시즌에 디비전 꼴찌를 했는데 이번 시즌 이 스케줄 강도는 네 팀 중에 가장 셉니다. 그래서 좀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케줄상으로 조금 불리함이 많고, 뭐 패커스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초반에 좀 바이크가 몰려 있어서 좀 힘든 시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디펜스에 대한 불안함도 여전히 있죠. 아무래도 데니스 알런이라는 코치가 보여줄 스킴은 이식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그리고 여기에 뭔가 디펜시브 라인에 대한 탤런트가 확실히 보강이 됐다고는 하지만 조금 아쉬운 면이 있다라고 전 판단을 해서 8승 9패로 조금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8승 9패라고 말씀을 해줬지만 그래도 지난 시즌보다는 확실하게 개선된 그런 결과긴 하죠. 그쵸. 승리를 5할을 달성하냐 못하냐 요게 굉장히 키포인트가 될 텐데, 일단 저 역시도 소포머 시즌에 케일럽 윌리엄스의 성장 기대하고 있고요. 오펜시브 라인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에 오펜스 측면에서 퍼포먼스가 확실히 올라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단 에디님과 완전 똑같은 의견인데 데니스 알런의 디펜스 시스템이 정착하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봐도 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단기간에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단기간에 성과를 내고 싶으면은 데니스 알런이 본인의 색깔을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어스가 좀 위닝 시즌을 보내기에는 쉽지 않지 않을까. 다만 분명히 업그레이드가 된 부분이 여러 측면에서 많기 때문에 뎁스에서도 그렇고 코치진에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지난 시즌보다는 더 많은 승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